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2024년 마지막 거래일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2,400선을 깨트리며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레포트 한 가지를 들고 와봤습니다. 신영증권에서 2024년 나의 실수라고 하면서 3년 동안 내용들이 좀 복기를 하는 내용의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잘못이 됐었는가 자신들의 실수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거 보이는 차트 1위부터 10위까지는 2024년 경제에서 중요했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초가와 종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음봉 마감이 됐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45선으로 출발을 했지만 오늘 종가 결국에는 2400선만 지역 깨트리게 되면서 2399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2024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22선 출발이었고요. 오늘 종가는 678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오늘장 윤재 초이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만나보시죠. 네, 신영증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자신들의 잘못이었는가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포비아에 대해서 간과를 했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의 약진을 좀 무시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통해 보신다면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가 2024년 들어서는 확실히 적자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반도체 부분에서 이 부분이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디램 가격단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상당했고 메모리 가격들의 상승폭이 둔화됐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약진으로 인한 반도체 종목들의 업황 둔화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보신다면 업체별 디램 출하량 추이 및 전망을 살펴봤을 때 창신 반도체의 침투율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상향 기조를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기업에게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가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된다. 2025년에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두 번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1972년 기업공개 촉진법과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에서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강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관련된 프로그램 정책 모멘텀에 빠르게 주가는 달아올랐지만 식는 속도 역시 빨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인 시장 환경은 무르익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책적 동력만으로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는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중복 상장되어 있다는 점, 신생 자회사를 모회사가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 그리고 배당보다는 유보와 재투자를 선호한다는 점, 기업들의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삼고 있는 다음 페이지 살펴보신다면 특히나 바이오단에서 트럼프의 리스크를 관가했다라는 점을 보고 있는데요. 익숙한 트럼프다라고 봤습니다. 변동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제약바이오 정책에 있어서 과거 일기와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지만 과거 대비 차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헬스케어의 핵심 정책자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공통적으로 지향을 하게 됐고요. 정책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이색적인 헬스케어 관련 정부 인사가 있었고요. 필수 의약품과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점이 불확실성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작기였다라는 점은 16년도와 24년이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레드 수입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차트에서 2016년과 2024년을 비교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 보이지만 S&P 500, 나스닥 역시 2024년에는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이슈 이후로 주가가 꺾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016년, 2024년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제약 섹터와 의약품 섹터에서 모두 다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을 통해서는 이제 신영증권에서 내왔던 내용들을 제외하고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섹터가 강했고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섹터는 전성 케이블 섹터, 그리고 조선 섹터, 전력 설비 섹터 탑3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신다면 제닉과 태성, HD 현대 일렉트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내년도를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의 평균치를 내봤을 때 2025년 코스피의 밴드는 2342선에서 2872선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12개월 선행 EPS를 살펴봤을 때 상승 반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신다면 지금 매수세가 점차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비중을 오히려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기업들이 전망하는 내년의 원달러 환율을 보신다면 지금 1,400원대에서 1,500원대가 가장 강력하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 1,470원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470원 부근에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감내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부분은 5.9%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게 상저하고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저희 주식 전문가의 의견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지금 출발합니다.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저희가 한 4월 달부터 출발을 네. 해봤었는데 벌써 2024년 마지막 거래일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올 한 해 한번 좀 복기를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참 힘들었다. 네. 네, 사실 지금 뭐 시장이 거의 7월 달 초죠. 그때부터 해서 내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월봉 기준으로 오늘 마감했는데 6개월 연속 빠지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장인데 사실 증시가 당연히 오르고 빠질 수는 당연히 있죠. 항상 그렇게 출렁거리지만 이렇게
단번에 뺀 다음에 그다음에 쭉 상승 나오는 그런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좀 좋겠는데 이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내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계단식으로 하향하면서 6개월 동안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지쳐 있고 힘든 때였었는데 저는 이겁니다. 이번 또 시장을 보면서 제가 올해로 19년 차로 지금 투자를 임하고 있고 많은 정말 전문적인 일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지금 7월 달부터 6개월 빠지는 동안에 이런 때 인덱스는 빠지고 외국인들도 매도하고 환율도 올라가는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또 12월 달에는 사상 초유로 참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예측 불가한 시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시기 때에도 오르는 종목과 돈이 모이는 종목들은 있다. 네. 이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는 절대도 진리였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 11월과 12월 달에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 뭐 비초이스든 또 초이스든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좋은 전략들,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좀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아보신 분들, 또 이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번 하반기도 그렇고 또 11, 12월에도 아마 좋은 공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또 방송 보시는 분들께 오늘도 포함해서 1월 달 앞으로 내년도에도 내내 정말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략들 꾸준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었다, 한숨만이 절로 나오는 시장이었다라고 돌아보실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2024년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분 좋은 수익을 내줬던 종목들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리고 시장과는 별개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긴 했었습니다만 2024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탑 10 종목들, 종목별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섹터별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희 대표님에게 기억에 남는 종목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올해는 변압기 쪽, 그다음에 화장품 쪽, 화장품 쪽. 그리고 사실 그런 쪽 제약 바이오. 저는 특히나 이 세 가지 섹터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해서 좀 나름대로도 정말 큰 성과를 냈던 네. 것 같고요. 특히 올해 뭐 3월에도 한번 있었지만 특히나 올해 3분기 말부터 4분기에 이때에는 제가 또 이제 조선 기업들, 조선, 뭐 LNG, 기자재 쪽 이런 종목들 주로 공략을 하면서 또 다시 시장은 좀 어렵고 횡보하는 시장이었지만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정말 참 기분 좋은 공략을 도와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기분 좋은 공략을 한번 도와주셨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2024년에도 수익을 잘 내줬지만 2025년에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당장 사실 지금 우리가 당장 내년 1분기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 1분기 1, 2, 3월 달을 예측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네. 사실 정말 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계산 같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 어느 분들도 정말 이번 1, 2, 3월 달을 완벽히 체크하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점은 그래도 1, 2, 3월 달에 어떤 굵직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큰 그림만 안다고 해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당한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당장 1월만 본다 한다면 1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라스베가스에서 CES 나오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시장은 어려웠지만 다음 주에 있을 CES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섹터들, 뭐 AI나 지금 로봇이나 다양한 부분들에서 자율주행까지 포함해서 종목들이 이미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도 매우 굵직한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1월 20일에 트럼프 이제 취임 이 부분 때문에 뭐 관세 리스크도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사수해 볼 수 있는 섹터도 많지 않습니까? 조선을 포함해서 보면 이번 1월 달만 하더라도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데에서 우리가 어려운 피해를 보는 섹터도 있지만 반대로 수혜 볼 수 있고 돈이 들어오는 섹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 난이도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선택지가 광범위하게 넓지가 않고 딱 이벤트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좀만 스터디한다면 해당하는 이벤트에서 정말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돌파하는 매매나 또는 돌파한 이후에 1차 눌릴 때 눌림목 매매 이런 매매들만 잘 병행해서 매매를 해도 우리가 이번 1월 달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저는 그래도 역시나 그런 종목들 위주로 1월 달에도 공략할 계획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혼자 하실 때 쉽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초이스 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상담할 때 제가 좀 더 강조드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좀 더 우선순위를 보셔도 좋은 또 그런 가이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만 굵직한 이벤트를 3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네. CES 당장 다음 주면 이제 열리게 되고요. 1월 중순에는 JP모건 헬스케어가 13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우리 증시에 1월 효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벤트 효멸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증시가 올해 특히 코스닥은 정말 전 세계 웬만한 증시 중에서 거의 꼴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도에는 우스갯소리로 코스닥이 좀 전 세계 내년에는 1등 돼보자 이렇게 네. 좀 희망 섞인 말씀을 들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1월 달에도 국내 증시를 에워싸고 있는 매크로 환경은 좀 좋지는 않을 수 있다. 내년에 지금도 환율이 1,470원대, 50원대 이상 레벨이고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4.5레벨 이상이기 때문에 1월 달에도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전 세계 우리나라 증시의 인덱스는 조금 더 눌리고 횡보하거나 좀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CES 굵직한 이벤트를 통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힘있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정들을 가지고서 물론 중장기로 본다면 다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니까 더 보겠지만 너무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해당하는 이벤트 그 직전까지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끌어가는 그런 좀 단기와 스윙 관련한 매매를 좀 집중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네, 환율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크게 좀 성장할 가능성은 없을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5년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대표님의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KCS,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시장에서 좀 분위기 좋았고요. HVM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종목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이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양자든 그리고 지금 이 우주항공 테마든 2025년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는데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오늘 한 번 더 제가 HVM을 초이스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11월 초에 한 번, 그다음에 12월 초에 한 번 그쵸.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또 가져온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초이스로 KCS 가져왔는데 오늘도 큰 상승 나왔는데 조금은 우리가 단기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요새 그렇죠. 보면요, 양자암호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해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 이 테마가 그 정도로 강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KCS 오늘도 1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 이게 장중 고점이 아니에요. 네. 장중 고점으로 본다면 훨씬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KCS 비초이스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사실 이 종목을 비초이스라고 해서 그렇다면 당장 뭐 오늘 시간 외로 매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목요일 날 시초가로 매도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물론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테마에 큰 의미 있는 돈들이 몰리고 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애초에 미국 증시에서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섹터다 보니까 연관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CES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떠오를 수 있는 테마이기 네. 때문에 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증시에서도 돈이 모이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주가에 반영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자는 측면이고요. 저는 뭐 당장 오늘 시간 외에는 상관없고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 거래일 내에 이 KCS나 또 다른 또 연자 관련 종목들 봤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 나신 분들은 최소한 여러 번 분할로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 내내 욕심 부리면서 다음 주까지도 롤오버를 하면서 가져가는 부분보다는 조금 이번 주 목금에 조절을 해보자. 그런 측면인 거고요. 네. 막상 CES가 시작하게 되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익 매물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이 종목이 그동안 지금 차트도 보겠지만 12월 중순부터 거의 지금 2배 이상 상승하는 힘 있는 모습 나오잖아요. 이런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 관련한 테마가 힘 있는 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면 뭐 KCS 또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지만 뭐 엑스게이트 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 크게 했느냐 본다면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통신 3사 기업들이 그나마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수준이긴 합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지표를 보니까 전 세계 양자 컴퓨팅 관련한 국가 단위의 어떤 스코어를 보니까요. 올해 6월인가 5월 달 기준 점수인데 100점 만점 봤을 때 그 기술 수준이 미국이 84점이고 중국이 82점인데 올해 여름 기준으로 한국 점수가 몇 점인 것 같습니까? 올해 5월, 6월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한 기술 수준 봤을 때 미국이 84점, 중국이 82점. 그럼 우리나라는 몇 점이었을까요? 한 50점 이상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후하신 것 같아요. 아, 50점이 안 돼요. 예. 점수가 2.3점인가 그러더라고요. 100점 만점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 테마고 불고는 있지만 실제 국내 기업들이 오. 양자 관련한 부분에서 기술 수준이나 투자하는 부분에서 거의 뭐 의미가 없다는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관련된 주가는 크게 이미 지금 오르고 있다. 네. 한다면 우리가 큰 테마의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이 테마가 정말 큰 힘이 있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국내 증시에서 좀 다르게 봐야 한다. 그런 측면을 제가 좀 스코어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엑스게이트든 오늘 말씀드린 KCS가 통신 3사 기업과 하나하나 기업마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SK텔레콤과 양자 난수 생성 기술 이런 부분을 같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KT와 엮여 있는 기업이다. 그런 측면 때문에 먼저 오른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해당하는 기술 자체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단기 성과로만 수익을 내고 좀 빨리 빠져나오자. 그런 측면을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금 사이에 야금야금 좀 비중을 줄여가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또 눌린 다음에 한 번 더 21선 언저리 근처에서 눌림 딛고 반등 보여줄 때 그런 시그널 나올 때 한 번 더 접근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차트 한번 볼게요. 현재 만약 그런다면 그 목요일, 금요일 중에 좀 어떻게 금요일 신호를 봤을 때 매도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먼저 오늘 가져온 KCS만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 봤을 때 오늘 좀 갭상승한 부분의 시작점이 좀 중요한 의미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한 게 13,700원 라인인데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오늘 갭상승했던 13,700원을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좀 전량 매도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다행히 목금에 좀 더 단기 상승이 나온다 한다면 저는 지금 14,700원에서 16,000원 정도 이 정도죠. 이 아래서는 제가 지울게요. 보시면 14,500원에서 16,000원 이 정도 밴드 내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야금야금 비중을 정리하시는 부분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CS에 대해서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은지까지 그 손절 라인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VM 오늘로써 세 번째 들고 오시는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한 번 더 들고 오신 이유에는 뭐 차트상의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모멘텀 자체도 상당히 강하니까 들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뭐 11월 초와 그다음에 12월 초에도 두 번이나 HVM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이후에 아주 의미 있는 큰 네. 양봉들이 나오면서 또 멋진 공략들을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아까 초반에 지금 CES든 트럼프 취임이든 뭐 JP모건이든 그런 1월 달에 볼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 그 직전에 좀 매도를 하자 그 측면을 큰 골자를 드렸지만 이 HVM에 속한 우주 섹터는 그런 1월 달만 속해 있는 그런 이벤트에서도 무려 큰 이벤트 두 가지 속해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1월 다음 주에 있을 CES에서도 우주 관련한 테크 기업들의 모멘텀이 강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하면 다시 한번 또 트럼프의 정책들 그리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또 정보 효율성 분석하고 진행을 할 일론 머스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섹터들 봤을 때 우주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CES가 있든 트럼프 취임이 됐든 상관없이 우주 관련한 기업들, 똘똘한 기업 한 가지는 꼭 내 계좌에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이러한 관점을 드리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국내에 우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아는 기업만으로도 15개 이상 되는데요. 그중에서 그럼 정말로 CES든 트럼프 취임이든 머스크든 어떤 기업을 잘 볼까 봤을 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스페이스 X와
연관이 좀 깊은 기업을 봐야 한다. 이런 좀 아이디어로 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업들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뭘 봐야 할까 봤을 때 저의 탑픽은 HVM. 이런 좀 그런 탑다운에 대한 경로로 제가 종목을 추려낸 부분이고요. 이미 이 종목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도 다 저의 팬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페이스 X의 특수 합금, 첨단 합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2022년 대비해서 매년마다 HVM의 연간 매출 대비해서의 스페이스 X 향 매출 비중, 이게 중요하겠죠. 2022년에는 겨우 3% 비중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1%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내년도에는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만큼 HVM의 매출 관련한 모멘텀에서 스페이스 X가 가리키는 그런 비중의 크기가 더욱더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내년 말까지 거의 1,500억 되는 그런 막대한 규모로 스페이스 X 발사차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금속 관련한 캐파가 크게 증가한다. 본다면 이 기업이 전망할 수 있는 매출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주가에 차곡차곡 반영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차트가 3% 오르면서 24,000원대 중반 마감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1월 달 초가 이때였고요. 그리고 12월 초가 또 이때 라인이었거든요. 다 의미 있는 상승이 이후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번 1월 달의 사이클 때는 저는 11월에 중순의 고점이었던 이 3만 원 라인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6월 달 상장한 이후로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저는 이번 1월 달에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의 기법 중에 하나가 큰형님 기법을 한번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날이닌 만큼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이스해주신 HVM이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큰형님 기법으로 봤을 때 보통 대표님께서 눈여겨보실 때가 이게 살짝 올라가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본다면 이게 정말 초이스해도 괜찮은 종목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좋은 또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기법도 있는데 상세한 국면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먼저 11월 초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 보시면 위에는 제 차트의 세팅은 위에는 다 일본 관련한 차트인데 아래를 보시면 아래 빨간색 선이 증가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파란색은 외국인입니다. 자, 주가가 올해 8월, 9월, 10월, 11월 초까지 내내 17,500원을 못 오를 때, 그런 때에도 아래 보시면 빨간색의 기관 투자자들은 8월 중순부터 내내 순매수했던 거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도 파란색도 순매수했었죠. 메이저 순매수가 내내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이런 최고의 타이밍을 잡은 게 저의 기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11월 초에는 잘 잡았어요. 그와는 다르게 이번 12월 초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래를 보시면 기관도 팔고 있고 외국인도 그닥 크게 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큰형 기법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본다 한다면 세부적으로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좀 그 세력들이 저에게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좀 기법에서 수급에 대한 주체예요. 근데 제가 볼 주체에서는 최근도 그렇고 1월달 다음 주 초에도 그런 수급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봤을 때 HVM은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앞서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상세한 궁금한 점들은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의 19년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쉽게 볼 수는 없고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HVM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이 종목이 들고 오실 때마다 좀 놀라운 수익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2025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 종목 들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HVM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종목 진단 올려주셨습니다. 벌써 많은 종목들이 쌓여 있는데요. 종목 진단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죠.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써니님께서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부터 갈게요 라고 대표님께 얘기를 하자마자 대표님이 참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PSK홀딩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67,000원에 비중은 20%.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종목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27,7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다가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살짝 종가 부근에 밀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정말로 좋은 종목 고르셨는데 이제 단가가 좀 높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우려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비중도 20%인데 쭉 이대로 홀딩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멀지 않은 어떻게 본다면 이번 1분기, 내년 1분기 내에도 충분히 보유하신 단가 6만 원대 후반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정말 듬직한 종목을 잘 보유하신 거고요. 그동안에 많은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내내 더 빠지면서 많은 매도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신 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종목을 투자할 때 좀 물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스터디를 해서 그런 종목이라 한다면 잠깐 물린다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게 더 유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조건에 맞는 종목인데 잘 보유하신 것 같고요. 우선 이 종목 먼저 본다면 지금 4만 원대 언더에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추매를 물어보셨어요. 현재 비중이 20%인데 얼마를 제가 투자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비중이 20%인데 추가 매수한다면 거의 비중이 뭐 25, 30 이상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거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내 계좌 내에서 비중이 커진다면 그만큼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리스크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면 내 계좌에서 써니님 계좌에서 30% 비중 넘지는 않게끔 하시는 걸 좀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립니다. 비중은요. 그렇게 되고 가격은 저는 그래도 지금 4만 원 넘기 전에 4만 원이 본다면 올해 8월 달 초와 9월 중순 때의 지지점이었는데 그걸 깬 다음에 아래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올 때는 4만 원 라인이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4만 원 뚫기 그 아래에서 지금 본다면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5% 비중 또 5% 비중 두 번 정도 모아서 맥시멈으로 30%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 드릴 말씀인데 이거를 넘지는 말자 비중 계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지금 우리가 HBM 관련한 기업들이 올 상반기까지는 내내 그냥 HBM이라는 색깔만 묻어있으면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4월 또는 어떤 기업은 6월 달부터 내내 하반기에 꺾이면서 이제는 HBM도 옥석 가리기가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론 내년도에도 지금 미국의 브로드컴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HBM4를 공급을 타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테슬라가 자신의 슈퍼컴퓨터 도조 있지 않습니까? 도조를 지금까지는 HBM2를 썼는데 이제는 HBM4를 적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AI 시장과 성과 함께해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또 미국의 마이크론이든 HBM 시장은 더욱더 커진다. 이거는 정말로 저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 이 부분이 이제는 올 상반기와는 다르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HBM 소부장 기업들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트렌드에서 이 기업은 꼽히는 기업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디램을 쌓을 때 필요한 리플로우 장비를 다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1024개의 TSV 공정 통해서 구멍을 뚫을 때 나오는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를 납품한다. 좀 좋은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옥석 가리기에서 좋은 기업이다 드리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4만 원, 3만 5천 원 밴드 거기에서 5%씩 두 번 나눠서 매수하시는 관점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PSK 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30% 비중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보유하시면서 수익 전환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내사랑님의 종목으로 봐드릴게요. 3빌리언이고요. 평단가는 5,740원, 비중이 좀 많습니다. 40% 보유하고 계시고 이 테마가 괜찮은 테마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반등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시세를 잘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12월에는 보통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 또 1월에는 불안불안하다 하는 내용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3빌리언 이 테마가 괜찮은 테마일지에 대한 의견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이 종목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희귀 질환 진단 기술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기대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 이 기업이 뭐 정확하게 최근에는 물론 어떤 이제 마크로젠 일본 이 기업과 뭐 MOU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일본 진출하겠다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뭘 보여준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물론 AI를 접목을 해서 어떤 일을 한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큰 골자는 좋아요. 그리고 또 주식 매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AI라는 게 묻어있다면 뭐가 되었든 단기 수급도 불어올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희귀 질환. 저도 물론 제약바이오 현업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이거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부합할 수 있는 큰 돈들이 움직일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묻어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 일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문의하신 분께서 이 3빌리언 종목을 만약에 예를 드는 건데면 AI 기반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테마 때문에 투자했다. 만약에 그런 관점을 한다면 저는 이 기업 최근 차트를 본다면 눌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율적인 반등으로도 충분히 저는 5,000원대 후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손실볼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매수하신 값에서 5,000원대 후반에서 저는 6,000원대 중반 5,000원, 6,500원 정도. 이 정도 파란색 밴드. 마치 이번 이 밴드로 한다면 자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밴드입니다. 그 정도에서 욕심부리기보다는 이 밴드 내에서 좀 매도를 좀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AI가 묻어있는 이런 쪽에 대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신 게 아이디어였다 한다면 저는 지금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뭐 루닛 아니면 뭐 딥노이드, 뭐 JLK 이런 기업들 쪽으로 좀 더 교체 매매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첫 번째 탑은 저 예전에 초이스 드렸던 루닛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그냥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보고 싶다 그런 측면이었는데 이 종목을 본 거였다 이런 관점을 한다면 저는 최근에 2개월치의 저항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ABI 바이오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보시는 부분을 권장을 드릴게요. 앵커님께서 이 질문들 외에 신규 상장 기업들이 1월 달에 어떻게 되냐고 좀 말씀드렸는데 뭐 또 종목마다 케이스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1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매크로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는 어려웠지만 올해는 좋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되게 이제 대형주에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대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금 우리 시장이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수단매가 빠르다 보니까 별로 없는 수급들이 대형주로 간다면 신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뭐 CS나 JP 헬스케어나 이렇게 굵직한 테마에 엮여있는 기업이 아니라 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 관점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손해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의료 AI 쪽으로 보신다면 루닛이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알테오젠도 함께 추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다음 종목 두 가지 종목이 둘 다 로봇 sektor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혜선님의 종목부터 봐드릴게요. 로봇 종목 중에서 대장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18,500원 오늘 종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평단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인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궁금합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레이모토모티스 정말 좋은 기업들 매수하셨는데 네. 이제 거의 매수하신 단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좀 인내하시면 좀 금세 뭐 이번 다음 주 내에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보면서 기본적으로 약수익권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상황을 통해서 17만 원을 넘어서 단기적으로 이번 상승하는 단기 사이클 때 지금 올해 5월 달에 장중 고점이었던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도 20%로 한다면 이혜선님께서는요. 물론 우리가 주식 봤을 때 뭐 100%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올라와서 약수익권인 17만 원대 이 부분부터는 이제 비중 20%니까 뭐 조금 더 장중에 집중할 수 있다 한다면 한 4번 정도나 5번 정도 정말 야금야금 잘게 잘라가지고 17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그 밴드 내에서 익절 조금씩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번에 좀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다음 주에 CES가 있는데 어쨌든 CES도 그렇고 또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미래 산업들 이런 것과 중첩된 아이디어를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로봇은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반드시 내 계좌에 한 종목쯤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로봇 기업인데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좀 더 추가를 한다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과 밀접하게 일을 하거나 또 지분으로 엮여 있는 기업들 그런 로봇 기업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본다면 레모 로보틱스 이게 어떤 기업입니까? 삼성전자가 지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도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라서 지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CES 모멘텀과 함께 추가로 하면서 레이모 로보틱스가 오늘 또 큰 상승 보였는데요. 지금 레이모 로보틱스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이 한다면요. 지금 보유하신 이혜선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단기 만약에 눌린다 한다면 저는 15만 원대 중반에서 16만 원 정도 제가 위에 선은 제가 좀 지울게요. 이 선은 지우고 아래 선을 좀 했는데 만약 주가가 눌려서 이번 주 목금 사이에 이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이 파란색 네모 이 밴드 내로 주가가 눌린다 한다면 이 종목이 없는 분들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당장 다음 주에도 17만 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신규 관점에서도 어떤 매수 전략이 필요한지 매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와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로봇 테마 내에서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RS 오토메이션 강병욱님의 종목이고요. 평단가는 18,000원입니다. 비중은 10%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강력한 건지 로봇 테마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동안 내내 올해 이제 힘들었던 기업인데 올해 막판에 이렇게 상한가를 하면서 이 기업을 보유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기분 좋은 좀 마지막 수익이죠. 그쵸? 선물을 좀 준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 종목 지금 의뢰하신 제 지금 강병호님께서는 오랜 그런 인내 끝에 오늘 상승 나왔지만 아직도 손해 보고 있긴 그쵸? 한데요. 저는 이 종목이 오늘 이 상한가 나오게 하면서 정말로 로봇 쪽에서 큰 그런 이슈 두 가지가 모아진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이 엔비디아 뭐 제슨 토르 이 부분 출시에 관련한 이 부분에서 엮여 있는 그런 기업 나온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로봇에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휴머노이드 우리가 이 단어를 내내 아마 지겹도록 아마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쪽과 연관되어서 납품할 수 있거나 또는 휴머노이드 쪽 일을 잘하고 있는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쪽 관련한 기업들도 여기에서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묻어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로봇 기업 중에서도요 추세가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RS 오토메이션도 그런 두 가지 모멘텀에 오늘로써 합류를 했다 드리는 말씀이고 실제로 이 기업이 그런 테마만 묶이면서 돈을 정말 벌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거는 조금은 나중 얘기고요.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매우 큰 모멘텀에서 엮였기만 해도 우리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묻어있는 종목이다. 좀 더 보유하신다면 물론 18,000원까지 당장 목금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봤을 때는 제가 좀 이제 봐야겠지만 중간에 한번 눌린다고 하더라도
1월 달 내에는 저는 의미 있게 강병호 의원님께서는 뭐 약손실이거나 보합권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희망 갖고서 보유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강병우님께서는 수익을 내고 계시지 못한데요. 하지만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이 종목도 내년에 수익으로 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저희 파미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제이님의 종목이고요. 파미셀 1,500원에 14%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익 낼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테마고요. 최근에 파미셀을 검색을 해서 뉴스 기사를 살펴보니까 소수 계좌가 좀 관여됐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좀 보합권 마감이 됐고 이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지 차트의 흐름도 조금 독특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전문가님,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종목 어떤 부분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이 원래 하는 일은 뭐 줄기세포 관련한 네. 그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줄기세포 관련한 부분에서 그렇게 뭔가 뛰어날 수 있는 뭔가 그런 이벤트가 좀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사실 매일마다 체크하면서 이 종목이 또 왜 이렇게 올라갈까 많이 보는데 사실 이 종목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물론 이제 최근에 대규모 공급 계약도 있었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원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줄기세포 쪽보다는 우리가 12월 초에 나왔었죠. 12월 초에 자 두산 BG, 두산전자 BG 이 기업과 전자재료용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소위 말하면 좀 이 기업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 네.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재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 재료가 되었든 그걸 통해서 주가가 바닥을 탈피하고 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8월 중순 때 크게 상승했었을 때 이 큰 상승 이후로 내내 눌렸었지만 다시 한번 8월 중순의 고점이었던 8,500원, 8,800원대 이 라인까지 다 온 상황까지 올라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테마에 대해서 이번에 오르는 TBO를 오르는 테마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이 테마가 파미셀의 근본적인 상승을 더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을 보기에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네.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로 강하게 사고는 있는데 저는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결론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신 단가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본다면 1,500원이에요. 저는요,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한다면, 물론 지금도 손실권이지만, 빠진다 한다면, 아래를 보시면, 제가 위에서는 좀 지우고요. 아래 제가 서는 그건 게 7,800원 라인이거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아래 라인인데, 이 7,800원 라인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이탈한다 한다면 저는 최소한 한 절반 정도 물량은 좀 비중을 정리하셔라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마저도 깬 다음에 더 빠진다 한다면 마지노선으로는 저는 7,500원 라인도 만약에 못 지키고 깨진다면 전량 매도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손실이 내내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상황임을 제가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반대로 주가가 더 만약에 치고 올라와서 더 올라간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9,500원부터 해서 5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9,500원, 10,000원, 1,500원 이런 단위마다 야금야금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시면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미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타이트한 대응 전략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 3가지 종목이 좀 남아있는데 1가지 종목이 더 올라오긴 했네요. 이 종목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오리엔탈 전공 5,540원에 6%입니다. 아주 소량 들어가셨고 수급을 보고 지난주에 들어갔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다른 전문가님께서 좋게 본 종목이긴 한데 참고로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5,540원 평단가시고요. 지금 오늘 현재 종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오늘 조선 쪽도 그렇고요. 조선 기자재 쪽도 오늘 시장 상승이 장 초반까지 확실히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이쪽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종목이 오리엔트 전공이 지금 보면 좀 이제 사실 오리엔탈 전공하고 우리가 헷갈리는 게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사람들밖에 네.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보면 오리엔트 전공이 지금 보면 오리엔트 바이오 옛날에 그 이재명 그 정치 테마 그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가 예전에 오리엔트 시계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오리엔탈 전공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그런 이유로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은 좀 이제 좀 좋지 않게 보는 네.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보 보시면 5,540원 주가입니다. 지금 주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 본다면 물론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트는 좋겠지만 지금 이 종목을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그런 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신 단가를 본다면 충분히 지금 자율적 반등으로도 5,500원, 1,750원 최근에 형성했던 이런 고점 부분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 올라온다 한다면 저는 좀 매도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리엔탈 전공이 사실 이게 선박용 크레인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조선 기업들 이런 테마도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하지만 이 종목을 투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조선 섹터를 보진 않고 이재명 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서 저는 이 5,500원, 5,750원 이 정도 밴드에 올라온다면 이 종목 매도한 다음에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매수한 걸로 한다면 그 정치 테마의 그 정치인의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아니고 조선 기업을 보신다면 그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LNG 쪽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수급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부분을 권장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이름이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저희 폭풍주포님께서 오리엔트 바이오로 129%의 수익을 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잘하신 거네요. 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좀 헷갈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정치 테마주가 아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마지막 종목으로 이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인데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2024년을 이제 좀 떠나보내고 2025년을 좀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될 텐데 네. 내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올해 참 하반기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뭐 지금도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리스크들이 물론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그런 악재들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물론 당장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단식으로 야금양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갖고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을 보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핵심적인 성장할 수 있는 테마, 미국 증시에도 상승하는 그런 테마와 엮여있는 그런 종목들, 국내 종목들로 좀 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투자를 임하자 드리는 말씀이고 이번 주에는 좀 매크로 환경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전 세계 증시에서 휴장도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금은 내일과 내일 모레는 편히 푹 쉬시고요. 가족분들과 정말 잘 쉬시고 목, 금 같은 경우에도 큰 모멘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부터 큰 매매를 한번 자신 있게 해보자 드리는 말씀이고 또 말씀드린다면 1월 달에 다음 주에 CS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두 가지 굵직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도 꼭 보자. 목, 금에도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매매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1월달, 2월달에도 내내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집하는 종목들은 성과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 관련 종목들,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 번 더 잘 추려내서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서 꾸준하게 종목들을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을 끝내면서 이 시간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서단계님께서도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기숙님께서도 조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장지연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2024년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5년에는 푸른 뱀의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푹 쉬시고요. 2025년 첫 거래일 기운차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연휴 푹 쉬시고 해피 뉴 이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